멕시코 북서부와 미국 캘리포니아 및 애리조나주에 걸쳐 끝없이 펼쳐진 사막. 황량하고 메마른 야생의 땅 소노라. 곳곳에 솟아있는 거대한 선인장에는 신비롭고 강인한 동물들이 깃들어 삽니다. 하늘을 누비는 대신 지상을 내달리며 날카로운 가시 틈에 둥지를 트는 새. 적응력이 뛰어난 딱따구리. 그리고 자신보다 몸집이 3배는 더 큰 먹이를 사냥하는 소형 올빼미. 뱀은 상존하는 위협이며 선인장 가시는 치명적입니다. 과연 이곳 생물들은 목마름을 적셔줄 비가 내릴 때까지 사막의 혹독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곳은 멕시코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미 남서부의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일부까지 깊숙이 뻗어 있는 소노라 사막. 3월 초 뜨거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모래바람이 사막을 휩쓸죠.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란 불가능하죠. 말라붙은 강은 흙바닥을 드러냅니다. 이곳 사막에서 물은 황금보다 더 귀합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환경에서도 번성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바로 선인장. 그중 가장 큰 종은 오직 소노라 사막에서만 볼 수 있죠. 사와로 선인장은 미 서부를 상징합니다. 이 선인장은 높이가 20m 이상, 무게는 10톤가량이며 수령은 150년을 넘습니다. 표면을 뒤덮은 날카로운 가시는 길이가 5cm에 달하죠. 사실 가시는 잎이 변형된 것으로 수분의 증발을 줄여주고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막입니다. 뜨겁고 메마른 사막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초대형 선인장은 이곳에 꼭 필요한 존재죠. 이들은 때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선인장에 구멍이 있는데요. 구멍은 대부분 선인장의 상부, 즉 지상에서 4m 이상 지점에 흩어져 있죠. 구멍의 주인은 재주가 많은 새들입니다. 이 녀석은 힐라 딱따구리. 머리 위에 붉은 점이 있는 걸 보니 성체 수컷이 분명한데요.
구멍을 팔 때는 커플이 함께 협동 작업을 펼치죠. 사막에는 둥지를 틀 만한 나무가 거의 없는 탓에 대신 사화로 선인장을 선택한 것. 안에 갓 부화한 새끼 3마리가 보입니다. 사화로 선인장에 사는 새는 힐라 딱따구리 말고도 많죠. 몇 미터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딱따구리 종인 황금 딱따구리의 보금자리가 자리해 있습니다. 힐라 딱따구리나 황금 딱따구리나 같은 둥지를 2번 쓰지 않고 매년 봄마다 새로 집을 짓죠. 큰 선인장에는 버려진 둥지 구멍이 많지만 오래 비어있진 않습니다. 암청색 큰 제비가 벌써 하나를 골라 입주했는데요. 녀석이 남미에서부터 무려 4,000km를 날아온 이유는 소노라 사막에서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죠. 갈색뼈 딱새도 빈 둥지에 살림을 차립니다. 사방에서 다양한 새들이 모여들죠. 각각의 선인장은 북적이는 새들의 마을입니다. 하지만 선인장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가시가 몸에 박히기 일쑤이고 이는 이따금씩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소노라 사막에는 새도 많지만 다른 동물도 다수 서식합니다. 코요테도 그중 하나. 목도리 페커리는 멧돼지와 가까운 친족간이죠. 노새 사슴도 사막을 배회합니다. 덤불 밑에 숨은 뱀이 보입니다. 사막엔 무서운 포식자가 많습니다. 소노라 사막 남동부에는 특히 새들이 두려워하는 사냥꾼이 살고 있는데요. 녀석의 은신처도 사화로 선인장이죠. 새 보금자리를 찾던 갈색뼈 딱새가 구멍 하나를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소스라쳐 달아납니다. 안에 무시무시한 뭔가가 숨어있는 모양인데요. 언뜻 보기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이름은 선인장 쇠올빼미. 길이 17cm에 몸무게가 60g에 불과한 녀석은 올빼미 종 중 2번째로 작은 종이죠.
너무 작아서 사람 손에도 앉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소한 몸집에 비해 발톱이 꽤 큰 편인데요. 덕분에 훌륭한 사냥 솜씨를 뽐냅니다. 녀석이 은밀하게 이동하려던 도마뱀을 포착합니다. 예리한 발톱으로 번개처럼 덮칩니다. 녀석이 높은 가지로 올라가더니 짝에게 먹이를 건네줍니다. 암컷이 먹이를 모으는 이유는 둥지로 가져가 새끼에게 먹이기 위해서죠. 대부분의 올빼미와는 달리 선인장 쇠올빼미는 한낮에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특히 번식기에는 쉬지 않고 사냥을 하죠. 둥지에 은신한 새끼는 모두 5마리. 2주가 채 안 된 녀석들입니다. 새끼는 끊임없이 먹이를 달라고 보채며 뭘 주든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몸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새들이 녀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킬러이기 때문이죠. 소노라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은 무려 300종 이상. 사화로 선인장 말고도 둥지짜리는 많습니다. 그중엔 키가 작고 가지가 넓게 퍼져 있으며 가시가 더 길고 촘촘한 종도 있는데요. 높이가 2m 정도인 이 선인장은 오픈티아 선인장에 속합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빼곡하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살갗을 파고드는 가시는 끝부분이 미세하게 구부러져 있어 제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새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둥지가 있습니다. 선인장 한가운데에 자리한 잔가지 더미. 둥지 속에 요란하게 울어대는 새끼도 4마리나 있습니다. 자칫하면 온몸이 가시투성이가 될 터. 부근에 어미가 보입니다. 녀석은 사막의 새 중에서도 멋쟁이로 꼽히죠. 그레이터 로드러너인데요. 녀석은 하늘을 나는 대신 땅을 달리는 새로 유명합니다. 사냥을 할 때면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30km를 넘기도 하죠.
먹이가 달아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냥은 어렵지 않게 끝냈지만 먹이를 둥지까지 가져가는 일은 또 다른 과제. 녀석이 날개 한쪽을 접은 채로 가시를 피해 재빨리 선인장 가지 사이의 좁은 틈을 파고듭니다. 새끼는 도마뱀쯤은 통째로 삼켜버리죠. 나머지도 어서 먹여야 합니다. 다행히 가시에 찔리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바닥에도 가시가 널려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되죠. 가시를 밟는 건 흔한 사고입니다. 새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레이터 로드러너는 굳이 가시투성이의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새끼를 키우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포식자입니다. 길이가 1m가량인 녀석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뱀에 속하죠. 바로 방울뱀. 녀석이 그레이터 로드러너의 둥지로 접근하자 어미가 서둘러 가로막습니다. 방울뱀이 또아리를 들며 공격을 준비하는데도 어미는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그때 적이 멈칫댑니다. 큰 가시덩어리가 방울뱀의 몸에 달라붙어 버린 것. 몹시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트는 포식자에게 사냥은 무리죠. 결국 적이 스스로 물러납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선인장의 가시가 그레이터 로드러너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5월) 중순, 열기는 매일처럼 달아오릅니다. 이젠 한낮이면 기온이 43도까지 치솟습니다. 8개월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죠. 사막에 익숙한 녀석들조차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 다행히 구원의 손길이 머지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소노라 사막에 경이로운 현상이 펼쳐지죠. 이벤트는 해질 무렵 시작되는데요.
반짝이는 별빛으로 가득한 사막의 하늘 아래서 사화로 선인장이 기적을 피워올립니다. 가지 끝에 매달린 봉우리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청초한 꽃송이는 더 늘어나죠. 달콤한 꽃향기가 밤 공기를 따라 퍼져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비로소 선인장은 개화를 마칩니다. 선인장꽃은 사막의 야생동물들에게 귀중한 보물이죠. 힐라 딱따구리가 꽃꿀을 맛봅니다. 열기에 바싹 말라버린 목을 죽여주는 꽃꿀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죠. 새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듭니다. 새들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바삐 옮겨다니며 선인장의 꽃가루 바지를 돕는 중매쟁이기도 하죠. 곤충도 바쁘기는 마찬가지. 꿀벌은 열심히 꽃꿀을 모으고 개미 군단은 부지런히 선인장을 기어올라 꽃가루를 채집해 집으로 가져갑니다. 개미가 가는 곳엔 도마뱀이 따라붙기 마련인데요. 도마뱀은 다시 올빼미를 끌어들입니다. 선인장꽃으로 인해 밖으로 몰려나온 먹잇감은 사냥꾼들에겐 놓칠 수 없는 기회죠. 새끼를 먹여야 하는 어미는 때를 놓칠세라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한편 바닥에선 태양을 피해야 하는 그레이터 로드러너의 고민이 깊습니다. 선인장 위 둥지 속 새끼들은 햇빛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 사막의 태양은 무자비하죠. 놀랍게도 새끼들의 구원자로 나선 건 매미. 여름이면 매미가 무리지어 나타나는데요. 선인장 수액을 빨아먹죠. 덕분에 몸에 수분이 가득합니다. 이제 매미는 새끼들의 주식입니다.
녀석들은 수액으로 꽉 찬 곤충을 삼켜 갈증을 해소합니다. (6월) 초 선인장 쇠올빼미의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주어진 기회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둥지가 자그마치 4m 높이의 위치에 있어서 자칫 헛디뎠다간 추락하게 되죠. 다행히 첫 비행에 성공한 새끼 하나가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다른 녀석도 몸을 날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둥지는 텅 비어버립니다. 해가 뜬 뒤에 살펴보니 새끼들이 멀리 가진 않았는데요. 어미와 아비도 여전히 먹이를 날라다 줍니다. 아직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새끼들은 어미 아비와 사주를 더 지내면서 혼자 힘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되죠. 새끼를 키우는 일은 이렇듯 고단합니다. 그레이터 로드러너도 새끼에게 줄 먹이를 찾느라 바쁜데요. 마침내 큰 사냥감을 포착합니다. 뿔방울뱀은 사나운 포식자지만 그레이터 로드러너는 뱀 사냥 전문가죠. 무조건 빠르게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뱀 사냥 시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하죠. 그레이터 로드러너가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이 뿔방울뱀 한 마리면 새끼 4마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근처 나무엔 새끼 올빼미가 곧 닥쳐올 위험도 모른 채 앉아 있는데요.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루시 와블러가 새끼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덤벼듭니다. 눈치 없이 루시 와블러의 둥지 가까이에 자리를 잡은 게 화근인 듯한데요. 루시 와블러는 말썽거리가 될 만한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새끼는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워낙 경험도 없고 균형 감각도 아직은 미숙합니다. 녀석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다른 나무로 날아갑니다. 간신히 루시 와블러를 따돌렸습니다. 태어나 처음 겪는 일이라 어렵고 힘들 테지만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레이터 로드러너의 둥지에선 마지막 새끼가 떠날 참인데요. 부화한 지 약 3주째. 선인장 가시로 둘러싸인 철옹성에서 튼튼하게 성장했습니다. 새끼에게 독립은 전혀 어렵지 않은 행사죠. 뛰어내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미가 먹여주고 돌봐주던 시절은 갔습니다. 앞으로는 이 광활하고 혹독한 사막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6월) 중순에 이르자 사와로 선인장이 또 한 번 변신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선인장 꼭대기를 물들이고 있는 빛깔은 화사한 빨강. 선인장 꽃이 진 자리에 맺힌 열매가 스스로 벌어지며 즙이 많은 과육을 드러냅니다. 선인장 열매는 무르고 영양이 풍부해서 새들이 몹시 좋아하죠. 아주 먼 곳에서 원정을 오기도 합니다. 선인장과 새는 서로 돕는 공생관계입니다. 새는 선인장에서 먹이를 얻고 그 대가로 사막 곳곳에 선인장 씨앗을 퍼뜨려주죠. 이들 새의 덕을 보는 동물도 있는데요. 새들은 종종 열매를 떨어뜨리죠. 목도리 패커리가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먼저 도착합니다. 선인장 열매에는 수분이 많죠. 목도리 패커리로선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성찬입니다. 사와로 선인장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7월) 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멕시코 남부를 둘러싼 바다에서 몰려온 습한 대기가 두터운 구름을 만들어내는데요. 사막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뀝니다.
올빼미도 변화를 감지한 듯 피합니다. 마침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개미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홍수를 피해야 합니다.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소노라 사막의 연간 강수량은 300mm가 고작이죠. 갑작스런 호우는 단비가 되어 폭염에 신음하던 사막을 적십니다. 마지막 빗방울을 떨군 하늘이 다시 맑게 개입니다. 푸른 하늘이 드러날 무렵 일곱 빛깔 무지개도 빛납니다. 사막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자 새들이 다시 지저귀입니다. 비가 오기 전날까지만 해도 사막은 이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단 2주 만에 푸르른 초원이 사막을 뒤덮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는데요. 큰 선인장 발치에도 온갖 풀이 무성합니다. 새로 생겨난 건 숲풀만이 아닙니다. 이젠 물길을 따라 강도 흐르죠. 흙먼지가 날리던 메마른 사막이라곤 믿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한가로이 흐르는 강물에선 작은 물고기떼가 먹이를 찾아 바쁘게 움직입니다. 극도로 건조한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소노라 사막 일부 지역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민물고기만도 무려 100여 종에 달하죠. 생명의 오아시스인 사막의 강에서 새들이 목욕을 즐깁니다. 싱싱한 실록은 이 사막의 일원인 곤충을 불러내죠. 바로 메뚜기. 길이가 7cm나 되는 녀석은 섬세한 날개를 10분 활용해 거대한 무리를 이루며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대부분의 메뚜기는 여름에 비가 오고 난 뒤 부화하죠. 녀석들은 몸 길이의 20배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지천으로 깔린 메뚜기는 새들에겐 손쉬운 사냥감이죠. 갓 독립해서 스스로 사냥을 해야 하는 어린 새에게 메뚜기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부리를 벌릴 때마다 먹잇감이 잡혀 들어옵니다. 나무 위 어린 올빼미는 좀 더 신중하게 목표를 정하는데요. 녀석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배를 채웁니다. 어느덧 8월. 우기는 아득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린 수컷 힐라 딱따구리가 사화로 선인장에 올라앉았는데요. 앞날에 대비해 둥지 만드는 연습을 해두려는 듯 선인장을 콕콕 쪼옵니다. 이렇게 선인장에 둥지를 파놓는 딱따구리 덕분에 많은 새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마련하고 또 새끼를 키우죠.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사화로 선인장의 자애로운 그늘에서 뭔가가 꿈틀거립니다. 선인장 싹이 흙을 뚫고 솟아납니다. 아직은 보잘것없지만 이 조그만 싹도 언젠가 10m가 넘는 사화로 선인장으로 우뚝 설 텐데요. 그날이 오면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사막의 야생에 보금자리와 먹이를 제공하며 사막의 수호자로 군림하게 될 겁니다.